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꼭 2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오늘이 2주일. 제가 임기 개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헌정사에, 그게 군사 독재정권 시대도 그랬고, 일단 임기가 시작되는 날, 다른 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그냥 순차로 뽑습니다. 이거 세가 적은 쪽에서는 자유투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세가 적은 대로 의장을 누굴 지명해서 표를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도 뽑고 이러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원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사이에 민주당 171석과 범야권 해서 190명이 모여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았어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하는 게 그날 잘 보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이 국회의장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18개인데 그 중에 11개, 그 중에서 특별히 법사위 정무위는 지금까지 관행상 여야가 하나씩 나누어 갖기로 한 거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11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7개를 던져주면서 받으면 받고 말려면 말라. 추경호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선거 때에 아마 단독으로 참석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너무 이렇게 심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읍소는 아니고, 제가 그저께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읍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듣는 이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 입장에서는 참 가련하고 처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대응밖에 못하느냐. 오늘 만 2주째 민주당은 태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달립니다. 그냥 달리. 그러면서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쪽을 향해 가지고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라. 이러니까 그 기차 달리는데 뒤 꽁무니에 매달리거나 뒤따라가면서 멈춰라, 너무 심하지 않느냐, 멈춰라, 멈춰라. 안 멈추니까 멈춰다오, 멈춰다오. 그래가 어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에 22대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날부터 배지는 아마 달고 다닐 거예요. 뭐 초재선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에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국회 직원들이 배지는 달았는데, 배지를 달아서 본회의장에 한번 들어가서 본회의장 의자 자기 이름이 있는 일단 거기 앉아보는 게 당선의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나 진짜 국회의원 됐구나.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한다, 상임위원장 선거한다 그러면 의사국장이 호명을 합니다. 쭉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하라고 홍길동 의원님 님자 다 붙여요. 김길동 의원님 쭉쭉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이 부를 때 내가 비로소 국회의원이 되었구나. 그래 줄을 서서 투표도 하고. 그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22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장면이 없어져 버렸어. 그 배지를 달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데, 어제 국민의힘당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정책위에 각각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당의 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다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특별위원장을 맡는데, 국회 상임위원장 되는 일은 그걸 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감토니까 나누어 주는데, 그 특별위원회 몇 개가 의원회관에 크지도 적지도 않은 공실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십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는 여야가 먼저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4개 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이 책임자를 부르는데, 그 장관을 부른 데는 없고 차관과 그 다음에 국과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뭐 정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그게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금 그거 할 때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런 거라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뉴스가 되지 않아요.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여당이 이래 본 일은 우리 헌정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야당이 보이콧도 하고, 일본말로 써서 좀 그런데 땡깡 부리는 일은 많이 있어도 여당이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얕잡혀 보여가지고 이 꼴로 전락한 거,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67년 68 국회의원 선거, 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 주로 여당인 공화당에 의해서. 그 20여 명의 당선자는 국회의원이죠. 그 혐의를 받아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래가 당시 야당 신민당은 40여 명만이 당선됐는데 이걸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했어요.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공화당 측에서 제명도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하는데 이번처럼 여당이 야당에서 공격을 당하는데 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열지 않아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이 확보되는데도 차마 국회를 열지 못해 6개월 동안 문 닫아놨어. 그 야당 눈치 보고 달래고 이런 시간을 보낸 일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시작부터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말면 말라. 이게 오늘날 국회의 모습인데 제 가까운 측근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대표님, 저보고는 대표라 그러니까. 그 국회 열어도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당이 참석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그냥 가결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열어도 망하고 안 열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당 중에서는 망하니까 열어도 망하고 안 열어도 망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특히 국민의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생결단밖에 없다. 사생결단. 사생결단에는 1단계로 국회를 포기해야 된다. 제 속내는 의원직을 지금 버려야 돼요. 이게 국회 아닙니다. 국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인식하시겠지만 이게 국회 아닙니다. 국회가 뭡니까? 국민대표자 회의가 주는 말인데 이거 국회가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을 대리하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 이재명의 국회지 이게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지명한 이재명의 대표자들이 국회를 분탕질하고 국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가치, 유해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공정, 정의, 법치, 사법권 독립 이거 완전히 뭉개버리고 이재명을 위한 입법을 하고 이 지경까지 됐다. 그러면 포기해야 된다. 포기. 제 속내는 오늘이라도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하고 이달 회비와 뭐 각종 보조금 받는 건 월말에 몰려 있으니까 아예 그 받을 생각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전부 지역구에 다 내려가라. 이제 이러고 싶은데 당시는 국회의원 여러 번 했고 그 중에는 15대 국회 때 비례대표도 2분으로 내정된 걸 아주 포기한 일도 있고 이러니까 당신 같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사퇴서 내는 게 쉬운 일이고 간단히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다는 걸 나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왜? 제 아주 가까운 측근도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여러 명 당선됐어요. 그런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할 때 제가 이걸 차마 공개적으로 지금 당장 총사퇴하라 이 말 하기는 정말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걸 각오하는 단계로서 일단 의원회관도 철수하고 세비도 거부하고 그러고 정말 당신들이 이러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의원직 총무 사퇴한다. 국회를 포기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열어도 망하고 안 열어도 망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민심이 천심을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길밖에는 달리 없지 않느냐.
아침 뉴스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늦게인지 기자들에게 어제 법사위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어. 법사위 관례상 법조인이 되기 마련인데 법조인이 아니고 센 강경파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이제 내다보이는데 그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오늘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챙긴다든지 챙겨도 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된 마당에.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 민주당의 동향을 물을 정도로 이 지경까지 왔다면 완전히 무력화하고 기가 죽고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본인이 결단했다면, 다시 말하면 본인이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을 제대로 하고 문제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하고 소통했다면 4월 10일 선거에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당이 108석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걸 윤 대통령이 깨달아야 돼요. 윤 대통령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지경이 되니까 지금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찌 되어 있느냐. 1. 정권 시장이, 저는 뭐 정권 투자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아마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이게 한국을 떠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이렇게 이 국회와 정당이 파양 운영되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여의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용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방팔방으로 번져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 정권 시장이 그런 점에서 이게 자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정권 투자를 전혀 한 주도 평생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 다음 현상으로 이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깊이 인식해야 할 부분인데 공직사회가 장관, 차관까지는 뭐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밑에 차관보 국장급 이하는 지금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킨 대로 안 움직일 거예요. 책임질 일은 안 할 거예요. 책임질 일을 해가 그 사인한 흔적 남겨가 다음 정권이 지금은 야당으로 넘어가든지 하면 그냥 몰매를 맞을 게 내다보니까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한다면 다 움직일 거예요. 저는 지금 레임덕 현상에 빠져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마약이 창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 신생 조직폭력배가 활개치고 있다.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이게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은 지금 일상의 가정주부들에게까지 침투됐다. 그런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그 수사기관은 무력한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는 종전과는 개념을 달리한 MZ세대의 조직폭력배 젊은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성수동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홍익대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이런데 MZ세대의 이게 조직 깡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 번지고 있다. 셋째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은 최근에 시더스 그룹의 대표가 이상은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사기 금액이 약 3조 3천억, 그 중에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조 2천억, 23만 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핵심 피해자 8만 명이 피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초기 단계 수사권이 검찰에 없어요. 경찰에 수사를 고발을 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미적거리고 무슨 전관
이게 힘 있는 변호사들을 막 엄청난 비용으로 선임해가지고 뭐 어찌 재판에 회부된지 모르겠으나 이 주범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는 그 서초경찰서에 직무감찰을 해서 이게 징계에 회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번졌는데, 문제는 이런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게 여러 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 수사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은 이혁진이라고 하는 한양대 출신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계열의 사람인데 서초구에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한 일이 있는데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가 인터폴에 체포를 일했는데도 지금까지 5, 6년째 오리무중이야.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중단하고 있어. 라임 등의 몇 명의 국회의원들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인데, 이런 것이 이 국회가 망가지고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그래야 대통령 권력이 물렁물렁하게 되고 국민의힘 당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가운데서 결국은 국가 전체의 이게 공동화 현상, 무질서, 무규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창궐 하고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관 이런 판에라도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범죄, 마약, 조직폭력배, 신흥조직폭력배, 그리고 신종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이거 좀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래도 공권력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흔적을 보이는 예로서 이게 서민 대중을 보호해.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얼마나 피해가 큰 거 하면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연금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다 맡긴다는, 이런 피해자들이 지금 울고불고 다니는 게 용산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대통령 귀에까지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라의 근간이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판이지만은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